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일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계속 사야지를 외치셨는데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장 알려주세요. 전략 동일하죠. 기존에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2284포인트로 큰 폭의 이제 급락이 나왔었을 때 앵커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가지고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대답은 사야 됩니다였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장 변화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급등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150포인트 급등을 하면서 지금 2400 거의 50선. 네, 수렴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이 신용인하고 이 반대매매 나오는 구간 동안에 우리가 저점은 모르지만 2450과 100포인트 단위로 좀 끊어서 2350 여기서 우리가 슬라이드 쓸듯이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매매나 신용 물량이 청산되는 이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한 3주 정도가 되면 점점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항아리 속에 이 매도 물량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개인 투자가들의 물량이 기관하고 외인들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했었을 때는 좀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활용하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포인트를 짚어드린 게 2350에서는 뭘 사야 되느냐 해서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방산, 조선주, 바이오. 기억나시죠? 예, 제가 딱 세 개를 집었거든요. 조선주, 방산, 그 다음에 바이오. 2350이 회복되었을 때 이들 주식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450에 왔었을 때는 이제 누가 자금을 키워줘야 되냐면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자금을 키우느냐가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이 투자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된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공포가 컸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이치에 맞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돈은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자기 먼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좀 이쁘게 봐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먼저 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면 우선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결과가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분석하기보다는 그런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염두하고서 우리가 2450, 2350 요 구간에 바이오하고 방산주하고 조선주를 점점 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2450 요 부근에 왔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이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 나머지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나머지 유동성을 키우는 키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미 우리는 2,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전략을 잘 보면 시장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몇 수를 내다보는 겁니다. 몇 수를 내다보고 시장이 이런 현상이 나왔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려면 이렇게 난 대비를 할 거고, 이걸 미리 다 대비를 해놓고서 지금 시장을 맞이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죠. 제 방송을 통해서 대응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번 폭락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반등 구간에서도 돈이 우선인 거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이치에 맞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게 잘 시청자분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 방송 꾸준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남들보다 앞설 거예요. 이게 되게 주식 투자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에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도 제가 2, 3일 전에 미리 알려드렸어요. 2, 3일 전에 제가 미리 알려드렸다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해드렸냐면, 폭락 이후에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2350, 그 다음에 2450, 그리고 저점은 우리가 모르니까 2250, 100포인트 단위로 누르고 2450이 2019년도 요때 밸류니까 그죠? 2019년도에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반토막 나고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던 시기란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올해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까? 아무리 관세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있어도.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 두 개의 기업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익에 대한 컨센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개가 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1998개 다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버는 돈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9년도 밸류는 당연히 꼴을 달겠구나 해서 2,450은 그냥 꼴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냐. 요렇게 이제 좀 디테일에 대한 부분인 거고.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미 2, 3일 전에 다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들한테. 한 달 동안에 횡보가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횡보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그 흐름이 지금 나왔잖아요. 또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왜 횡보 흐름이 나올 거냐? 이 횡보 흐름이 왜 나올 거냐? 그럼 횡보라는 거는 이 가두리, 박스권이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 박스권의 이 수렴자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수렴자리 또 2450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아래쪽으로 2350이라는 걸 미리 알았잖아요. 요게 이제 수렴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의 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의 양이 좀 붙으면은 2450을 돌파를 해서 한 2550을 또 다시 향해서 가는 거고 돈이 좀 부족하면 2450 가는 척 하다가 또 다시 2350에 대한 또 테스트들이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횡보가 전개되는 요 이유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 이유. 왜 이런 횡보 흐름이 앞으로 나올 거냐? 그죠? 예. 뭐 좀 장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면 금리와 관련된 거는 지금 중국 쪽에서 국채를 매도한다는 루머가 좀 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10년물이 4월 4일만 하더라도 3.86% 정도 됐다가 지금 4.4%까지 급등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와 관련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이 사라진 거예요. 그잖아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자금을 확 키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지금 안 만들어집니다. 그죠? 또, 그 다음, 관세와 관련돼서 완전 폐지되기가 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장 변화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갔는데 깨끗하게 못 닦고 찝찝하잖아. 근데 찝찝한데 좀 지금 시장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진 건 알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이 산업이 박살나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줄 거다라는 게 있잖아. 그 다음, 관세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수출주랑 관련되어 있죠. 그죠? 관세는 곧 수출주라고. 우리나라 얘기하면 수출이잖아. 그럼 이 수출이 자유롭게 무역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까? 안 되죠. 경쟁 구조잖아. 그죠? 그냥 경쟁 구조가 내리가 나오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돈을 뿌리는 정책으로 가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독일은 작년도에 GDP가 다운됐었지만 왜 갔었냐면 긴축에서 완화 정책적으로 몇십만의 정책 노선을 바꿨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어주든지 우리나라는 그럴 정도의 어떤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갖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수출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떨어지면 방어를 해주려는 조치들이 나오잖아. 6월 달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조기 대선 있죠. 조기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을 키우기 위한 액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 매수가 있는 거라. 그죠? 근데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끌고 가면서 늘렸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살아날 것 같으면서 죽이고, 죽일 것 같으면서 살리고, 약 올리는 거지. 이런 흐름을 폭락을 유도를 해서 반대 매매를 청산시킬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한 3조를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어제 나온 거 한 1조, 어제 한 1,700억 정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1조 3천억이 아니라 1.5조, 한 절반을 채웠다고. 폭락을 시키면서 1.5조 청산했었다면 기간을 주면서 이자율을 압박.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이너스 50% 됐었는데 마이너스 한 30%나 마이너스 20%까지 줄여드리게 되면 이거 원금에도 좀 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못 버틴 사람들이 물량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딱 매수가인데 거기서 올라오기 직전 막 빠지죠.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한두 번만 올라오면 걔 매수가인데 금방 해서 조금 올라가 빠져. 그게 일부러 그런 현상이 나오는 그런 거에 당하면서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수를 내다보고.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이 수를 내다보고. 알겠어요, 여러분? 예. 그걸 미리 내다보고. 당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매수가가 10,000원이면 10,000원까지 안 와요. 한 8,000원, 9,000원 금방까지 올 거라고. 근데 거기서 비중을 줄여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번 폭락구간 2,350에서 적극적 주식을 투입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종합주가지수가 2,450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럼 당연히 2,550까지 열어놔야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연속으로 늘어나면 땡큐 베리머치. 그럼 조금 더 끌고 가야 돼. 근데 또 다시 12조까지 갔다가 11조, 10조, 9조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다시 2,450 밑으로 떨어져서 2,3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위에서 팔았던 건 또 아래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주식은 뭘까? 딱 3개야. 3개. 첫 번째 조선주, 방산주, 바이오. 얘네들 죽으면 시장 다시 빠지는 거예요. 자, 다시 방산주, 조선주, 바이오. 얘네들이 유동성을 키우면은 다행. 근데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키우면은 더 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안 가고 만약에 다른 섹터들이 가 그럼 다시 빠진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거 그러면은 시장에서 밸류 다시 매기겠다는 얘기거든. 이 3마리가 가고 2,450 전후로 해서 반도체 배터리 수출주들 있잖아. 나머지 트럼프 2.0에 관련된 뭐 원전주나 이런 애들이 더 가면은 조금 더 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2,550까지 열리는 거예요. 요 과정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마리 빠지면 또 다시 2,350까지 열어놓고 위에서 정리했던 거는 좀 다시 아래에서 받는 식으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라.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알겠어요? 한 달 기간도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이번 구간 좋은 성적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한 달간 이 전략이 아마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미리 저점에서 잘 사두셨던 분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좀 잘 버텨야 되는지 답이 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방산, 제약바이오 많이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서두 투자하세요.